네, 안녕하세요. 이번 2장에서는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발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학습 방법은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학습 목표이고요. 목차는 아이디어 발굴 방법의 두 가지 방법, 무엇이 있는지, 우연한 발견 방법과 체계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어떻게 사업 아이디어를 우연하게 발견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발굴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 절차를 일단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창업 아이디어 발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발굴 절차의 첫 번째는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죠.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법은 우연한 발견과 체계적인 탐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갖다가 발견하고 나면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독창성 같은 창업 아이템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겠죠. 이 검토가 끝나면 창업 아이템을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으로 창업 아이템의 발굴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연한 발견입니다. 대체로 창업자가 예상치 않았던 우연한 기회로 사업 아이템을 얻는 경우인데요. 과거의 경험, 지식, 외부에서 얻은 정보,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창업 아이템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체계적인 탐색을 통했는데, 어떤 체계적인 탐색이냐? 창업가가 창업을 목적으로 창업 아이템을 찾는 체계적인 방법. 첫째는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갖다 분석하고, 두 번째는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분석하는 방법, 세 번째는 기술의 변화 분석, 네 번째는 정보 정책에 대한 분석, 다섯 번째는 메가 트렌드. 근데 이 체계적인 탐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항상 자기가 잘하는 분야 쪽을 기반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우연한 발굴의 경우에는 거의 본인의 경험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잘하는 거에서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우연하게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체계적인 발굴 방법을 통하는데, 이 체계적인 발굴 방법의 맹점이 뭐냐? 간혹 남이 하는 거를 만드는 거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남도 뭘 하니까 나도 뭐 한다. 누가 치킨집 하니까 나도 치킨집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적인 발굴 방법에서 제일 유의해야 될 점은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아이디어 발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고, 우연한 발굴 방법과 체계적인 발굴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발견, 체계적인 탐색인데, 거기에는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창업자의 경험, 기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체계적인 경우는 의도적으로 아이템을 찾는 경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을 갖다가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연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개를 좀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찾는 방법인 경험과 지식, 그다음 외부의 정보, 취미 활동, 기타 방법,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저의 경험, 지식, 외부 정보, 취미 활동, 기타 방법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하는 건데, 예를 들면 경험, 지식, 외부의 정보, 취미 활동, 그다음에 기타 방법,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우연하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경험과 지식을 보시면 창업자가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적인 지식, 직장에서 업무 지식,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중에 제일 많은 게 벤처 창업,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창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가장 흔한 경우의 케이스인 것이죠. 두 번째는 외부의 정보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미디어 전시회 이런 쪽 전문가 집단에 대한 것,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전시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나 인터넷 미디어, 전시회 박람회,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많은 전시회를 다니라고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전시회를 많이 가면 남들의 아이디어를 볼 수 있어서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이 전시회를 많이 가봐라. 이런 세미나 같은 곳에 많이 가봐라. 거기 가면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 취미 활동이죠. 자기가 많은 오랜 동안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 분야의 특성을 알게 되고 관련 업계에 대한 동향도 잘 알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다 보니까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이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전문가적인 안목이 있어서 보통 자기가 취미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갖다가 창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퇴직을 한 다음에 자기가 고전에 하던 무슨 뭐 운동이나 아니면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을 갖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외부 제안이죠. 친구나 친척들이 야, 이 사업하는데 같이 한번 하자. 아니면 동료들이 사업을 갖다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외부의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확장하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경영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전문화하는 한 회사가 컨설팅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이런 사업의 확장의 케이스.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는 거죠. 연구 개발을 하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한 예가 3M의 포스트잇이죠. 만들어서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굉장한 대박으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 발견은 주로 연구 개발하는 쪽에서 많은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우연한 발굴 방법에는 4가지가 있고 경험과 지식, 외부의 정보, 취미 활동, 그다음에 기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외부의 정보,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어떤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이렇게 경험과 지식 이런 케이스에 여기다 작성해 보시고 그다음에 창업 아이템들을 작성해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실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세 번째 아이디어 발굴 방법의 세 번째인 체계적인 발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와 그다음에 소비자 니즈 분석, 그다음에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술 변화 분석 방법, 그다음에 정부 정책 분석 방법, 그다음에 메가 트렌드 분석 방법. 이 과거와 같이 5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결심한 예비 창업자가 필요한 시기에 창업 아이템을 우연하게 발견할 가능성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창업 아이템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찾는 거죠. 이 존 케이스의 경우에는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는 것은 번쩍이는 영감이라기보다는 곰곰이 짚어보고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연하게 발견되는 것은 없는 거죠. 아이템 자체를 개발할 때부터 굉장히 논리적으로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체계적인 방법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 니즈에 대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있는 기존 제품하고 서비스를 분석을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기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변해가는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지. 네 번째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을 찾는 경우. 5번째는 메가 트렌드, 20년, 30년 주기를 갖고 움직여가는 그런 큰 트렌드를 갖고 예를 들면은 노화 현상이라든지 우리가 100세 시대 이러한 것들은 메가 트렌드인 거죠. 그 메가 트렌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안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인가? 그래서 5가지의 방법을 갖고 창업 아이템을 체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비자 니즈에 대한 분석이죠. 목표는 소비자의 요구, 니즈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창업 아이템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니즈는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잠재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요구, 그러한 요구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고객들이 갖고 있는 이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만족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차이가 소비자의 잠재 니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대박을 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예가 바로 아이폰이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그 스마트폰의 내용을 갖다 주면서 소비자들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잠재적인 니즈를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분석 방법은 첫 번째, 창업하고자 하는 관심 업종의 소비자들을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나 요구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니즈를 갖게 된 원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갖다 분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숨겨진 니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어떤 창업 아이템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네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분석입니다. 기존의 제품 서비스를 분석해서 창업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죠. 이 경우는 시장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서 이미 고객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장은 진입할 수 있는데, 반면에 기존의 제품 서비스를 뛰어넘으려면 대단한 차별성과 독창성이 없으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장을 정말 정밀하게, 경쟁사를 정밀하게 조사해야지만 가능한 경우인 거죠.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가치는 결국은 소비자에게 어떤 차별화된 것, 기존에 있는 제품 대비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주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제품을 갖다가 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창업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보통 기술 분야,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방법은 창업하고자 하는 관심 업종의 제품을 정의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정의하고, 그들이 가진 니즈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제품과 서비스에서 차별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지고 기존 제품의 문제점과 원인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문제점과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그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기술 변화의 분석입니다. 기술 변화의 분석이라는 건 기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기술 변화가 가져다주는 기회를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 아이템을 탐색하는 방법인데, 결국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대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벤처 창업 영역이 주로 이 분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로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회사와 경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창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과 관련된, 여기 보시면 창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가 할 수 있는 관련된 기술을 찾아 분석하고 관련 기술의 변화를 갖다가 확보를 하는,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서 어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있던 기존의 제품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제거하는 그 정도의 창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분석 방법으로 보시면은 창업하고자 하는 관심 업종의 제품을 정의하고, 관심 업종과 관련된 핵심 기술, 관련 업종에 대한 핵심 기술 찾아 관련 기술의 변화를 찾아보고 변화에 대한 요인을 분석해서 기술 변화와 변화 동인을 기반으로 창업 아이템, 기존 거에 대비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정책을 분석하는 경우는 도대체 정부 정책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서 창업 아이템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책과 법률을 제정해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를 잘 모니터링하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을 갖다가 정부 정책의 케이스에는 신규 법인, 규제 완화 정책, 그 다음에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나의 창업 아이템에 맞는 법규에 맞는 분야에 대한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을 보면 창업하고자 하는 관심의 업종이나 제품 및 서비스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 정책이나 법률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정책의 내용과 목적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메가트렌드의 분석인데, 메가트렌드 분석이라는 게 뭐냐?
경제, 정치, 기술, 사회, 문화, 환경 등에 있어서 큰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서 창업 아이템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는 특정 고객이 아닌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게끔 그 창업 아이템을 파촉하는데, 예를 들면 건강한 삶의 질에 관련해서 2000년도부터 시작된 웰빙 열풍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도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가 트렌드 분석에는 시대에 큰 변화를 주는 메가 트렌드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키워드와 동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을 보시면 사회 전반에 변화해 주는 메가 트렌드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메가 트렌드에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고, 메가 트렌드가 일으키는 근본적인 동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주요 키워드의 동인을 관련된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창업 아이템의 체계적인 탐색 방법에는 이 5가지가 있는데, 소비자 니즈를 분석하고,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분석하고, 기술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 분석하고, 메가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본인에 맞는 창업 아이템의 체계적인 탐색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디어 발굴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 모델 수립 방법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